광입니다. 이번에는 제 11강이죠. 용신의 변화를 이렇게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용신, 그다음에 용신의 성패와 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용신들이 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원령만 이렇게 가지고 그 격국이 성립이 되면서 그에 따른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 이게 용신의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 이제 사주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용신의 변화도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만 잘 이렇게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용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신 변화. 아, 용신은 이미 원령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죠. 원령을 위주로 하는데, 위주로 하지만 원령에 소장된 것이 이렇게 한결같지 않아서 용신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좌오묘유는 그 왕지로 기운이 하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신의 변화가 크게 없는데, 인신사회나 진술충미는 모두 지장간이 감추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신의 변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팔자는 용신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고, 용신은 변화가 아니면은 영모해지지 않으므로 미형을 잘 보려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그 이유, 변화의 이유는 가령 지장간에 있는 원령 속에 있는 천간에 의해서 이제 그 변화가 된다고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지지 원령을 중심으로 삼합이 될 때 이제 변화가 된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이 지지의 인해는 예를 들어서 인해는 무병갑이라는 천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범기가 갑이에요. 갑목.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는 갑이 그 주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고, 만약에 갑목이 이렇게 없고, 이 병화가 이렇게 특출했다 하면은, 병화는 화의 그 장생지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 부군수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월에 병화가 특출했어요. 그러면 이 갑목이 이렇게 그 주제가 되지 않고 병화가 인월을 그 주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무토가 또 이렇게 그 주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되는 무토는 장생이다. 군의 감독관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간목은 정기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하고 있는 그 간목이고, 그다음에 병화가 특출했으면은 병화가 인호를 주제를 하고 있고, 또 무토가 특출했으면은 무토가 인호를 주제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령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식간 12지지에 이제 그게 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불이 하늘에서 운행하면 인묘의 가불의 기운을 받으며, 인묘가 이제 가불의 기운을 받으며 인묘가 땅에 있으면 가불이 인묘에 베푸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갑가을은 상관과 같고, 인묘는 맡아서 지는 그 지방과 같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갑의 녹은 인에 있고, 을의 녹은 그 묘에 있으니 이것은 부의 관리는 군에 있고, 또 현의 관리는 읍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경령을 시행하는 것과 같다 해서, 원령의 개념이라는 그 말이 식간 12지의 그 논리 속에서 이미 이렇게 한 차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원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용신 변화의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되냐? 지지에서 원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합을 이룰 때, 이때 정화일간이 해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정관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해가 정관격을 얻었다. 지지에서
묘미가 와서 원령과 합을 이루면 인수로 쓰임이 변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수격으로 변화가 됐어요. 인수격으로 인수로 변화가 됐죠. 인수의 쓰임으로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삼합에 의해서 이 속성을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령인데 잊을 수가 없죠. 이건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격이 해명이 목국을 이루면 용신의 변화에 의해서 그 쓰임이 인성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뜻이거든요. 정관이 인성을 쓰고 있다. 정관폐인의 어떤 그런 격국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수격으로 완전히 변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게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웠을 때는 그 해명이 목국이 되면은 그 해라고 하는 속성이 다 없어지면서 인수로 변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 해라고 하는 그 원령은 끝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묘미가 와서 이 용신의 변화, 쓰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령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원령에서 청관호 투출한 오행이 살행할 경우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기본 원칙은 원령을 중심으로 삼합을 이룰 때, 그다음에 원령에서 그 원령에 있는 그 지장간이 이렇게 청관으로 투출됐을 경우에 그 변화가 있다. 이제 그랬거든요. 기토가 신월에 이렇게 생각하면 본래는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경금이 투출하지 않고 임수가 투출하면 재로 쓰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상관생재격이라고 하는 격국이 만들어진다 그랬거든요. 신월에서 임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경금이 신월을 주재를 하고 있는데 임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용신의 변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신월이 이제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신월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임수가 투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투출했죠. 그래서 재로서 쓰임이 있다. 그래서 상관생재격이라고 하는 이 격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기토는 그래서 상관생재라고 하는 이 격국을 이제 쓴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에서 이 쓰임이 달라진 사례들을 보면, 크게 보면은 변화에서 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변화하에서 불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변화하에서 본래의 격을 잃지 않는 그 겸격의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경우다. 신금이 일월에 생하면 정적격인데, 병을 만나면 병이 이제 투관됐죠. 일월에서 투관되면은 정관으로 이렇게 쓰임이 변한다. 그래서 정관용신이 된다. 이제 그랬고요. 인월의 이 간목의 격은 그대로 속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격은 그대로 속성이 유지되면서 재생관이 때 목생화되니까 재생관이라고 하는 격국을 신금인데 이제 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선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흉신이 기신을 생하는 경우도 이제 선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보면요. 수월에 수월의 임수일간이 이 신금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은 신을 이렇게 만나면 칠살격이 인수로 그 쓰임을 이렇게 이루고 있을 때를 이렇게 그 형신이 기신을 생하는 경우로 용신이 선하게 변했다. 그래서 이 격이라고 하는 이 칠살격이 이렇게 인성이라고 하는 용신을 이렇게 쓴다 해서 살인상생의 사주가 됐죠. 칠살격이 인성을 쓰는 칠살용 인수, 이게 살인상생의 사주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흉신이 기신을 생하는 경우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계수일간이 인월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화가 투출했죠. 그러면 이게 상관이죠. 상관이 생재, 상관생재, 목생화의 상관생재 격을 이루고 있거든요. 걔가 인월에 생한 경우에 갑은 숨어 있고, 여기에 인월이라고 있을 때 갑이 이제 주제가 되는데, 갑은 숨어 있고 병이 투출하거나 지지에 오하고 술이 이렇게 삼합을 이루면 상관격이 재로 이렇게 쓰임이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상관격이 오술
안 그래도 이렇게 상관생제격이 되는데 더구나 지지에서 오술 하국이 되면은 이 상관이 화해서 이제 삼합해가지고 재성으로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러면은 화생위제가 됐죠. 화생위제가 돼가지고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운이 이제 신강해야지. 이렇게 굉장히 그 일간이 강해져야만이 이 상관생제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흉신이 오나 술이 이렇게 삼합을 하면 급지가 상관으로 되어 상관생제 격국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지가 이제 오하고 이렇게 술이 와서 삼합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상관이 뭡니까? 이 비겁이 급제가 상관으로 이렇게 화했죠. 화급 위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성을 보기 때문에 그 상관생제 격국이 이제 격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좋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요. 또 변화해서 나쁘게 되는 경우, 인월의 병화 일간이 이제 인수격이 됐죠. 인수격인데 간목이 이렇게 인수가 투출하지 않고 이거 오나 이렇게 술이 삼합을 이루고 있어요. 삼합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인수가 변해서 겁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국이 이렇게 불선하게 됐어요. 나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보면은 병화가 신월에 이렇게 생하면 적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경금을 숨기고 임수가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임이 투출하면은 이제 칠살이 투출했죠.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재생살이 됐어요. 근데 여기다 또 더해서 자나 진이 와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칠살로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흉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재생관으로 돼서 아주 흉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여서 벌레의 격을 잃지 않는 경우 겸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월의 그 신금일주가 병화가 투출했고 또 간목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럴 때는 이 신금이 인월에 생하고 병화가 투출하여 정관격으로 이게 아니죠. 정관의 쓰임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 또 간목이 투출하면 격이 정제를 이루니 이 정관은 경격이 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변화여서 원래의 격을 잃지 않는 경우 경격의 그 개념은 저도 상당히 이해를 이렇게 하지 못한 이런 그 관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경격이라고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노래는 무병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정관으로 간목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그러면 이 원령에 그 봉기가 투출해가지고 이 자기 자리에 그렇게 간목이 이 노래에서 이렇게 이 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성으로 이렇게 주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러면은 개성이 이렇게 병화를 쓰는 이런 격국으로 이렇게 봐줘야지 여기서 경격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어떻게 예, 좀 해석상의 차이도 좀 해석상의 어떤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성이 이렇게 격이다 하고 또 이것도 병화도 격이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좀 이렇게 경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신월의 이 을목이 정관격이죠. 예, 신월의 이 신월의 을목이 신월에 생하고 임수가 투출해서 인수격으로 변하는 경우에 무토가 투출하면 재가 관을 생할 수 있고 인수가 이 인수가 재를 만나면 자리에서 이제 뭐냐 토국수하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비록 이렇게 재성하고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통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격은 이 정관을 이루고 격은 이 정관을 이루고 정관을 이루고 인수라고 하는 것은 경격이 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가 보면은 재극인이 됐어요. 이게 정관격의 재극인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거 격이 정관격이 되기 때문에 격이 정관격이 되기 때문에
그 무토하고 임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두 개 투출했는데 무토가 토국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임수가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다. 그러나 임수도 경격이다. 이게 상당히 그 복잡한 그 이론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을목이 신월에 이제 그 투출했으면 정관격이죠. 정관격은 정관격에서 임수가 투출했고 무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재인이 이렇게 서로 붙어가지고 재인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격이 정관격이기 때문에 이 격이 정관이 이 두 개의 재인을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는 이런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관격이 이렇게 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설명에 약간의 어떤 설명하고 차이점이 좀 있죠. 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관격이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다. 만약에 여기서 경금이 이렇게 하나 토출했어요. 경금이나 토출했으면 이 경금이 이 두 개의 그 재인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정관격이 성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격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인수격인데 정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성운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재성이 토생금 이렇게 하고 정관을 생하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성을 이렇게 극하고 재극인하고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격국의 격감이 되는 이런 격국의 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수격에 정관이 있을 때 재성이 오면은 재극인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격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격일 때 정관을 보고 있는 경우. 적격일 때 정관을 보고 인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때는 격이 좋아지죠. 적격페인이 되면서, 정관이 이렇게 내 관도 있으면서 명예도 있다. 이 적격이. 그래서, 정관이 인수를 이렇게 보는 격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이런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그렇게 이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화에서 본래의 격을 잃지 않는 경우, 점격이라고 얘기했죠. 이래서 개수가 1월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개수가 1월에 생하고 변화가 투출했어요. 적격으로 변하는 경우에 다시 간목이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리고 격이 상관으로 이렇게 상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관격이 되죠. 그런데 무토 정관을 만나면 꺼리게 된다고 했어요. 무토 정관을 만나면 꺼리게 된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영재 성격 궁에서도 이렇게 개수가 이 상관이 이렇게 있고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상관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정관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격이 이제 그렇게 폐가 된다. 이런 경우 무토 정관을 꺼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만약에 병화가 인월에 이렇게 생해서 이렇게 인수격을 이루고 있고 칠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병이 인원시행하고 지지에서 오술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오술이 합을 하여 급계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에 간목이 투출하거나 임이 투출하면 마침내 인성이 되어 격이 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격국이 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인호술 하고 비겁으로 변했죠. 이 인성이 비겁으로 변해서 간목이 이렇게 투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인수격이 되는 것이죠. 인수격이 되는 것이지만은 오술은 이렇게 인수를 보호해주는 비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인수가 이렇게 투출했다면은 살인상성의 인성이 칠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다. 이때 병화일간이 좀 약할 경우에 아주 이 병화일간이 강한 운이 오면은 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 변화에서 본래의 격을 잃지 않는 경우 경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이런 과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경격의 그 존재는 왜 이렇게 경격을 만들어 놨는지 좀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제 심여준 선생이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 또 격국에 그 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또 병이 신호래생하고 그 임수를 만나 칠삭격으로 변하는 경우에 다시 또 무토가 투출하여 식신이 칠사를 제압하고 재를 생할 수 있으므로 마침내 제격이 되어 부기를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신월에 이제 임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대생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을 만나서 칠살격을 변하는 경우에 다시 또 무토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무토가 투출했으면은 이 재성을 남겨두고 이 강목이 이 임수 칠사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의 사주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팔자는 용신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고 용신은 변화가 아니면 영묘해지지 않으니 명을 잘 관찰하려면 반드시 이 변화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